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2일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한 지 57일 만인데요.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이 포함된 본문 52개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5개 상위 미사국과 10개 비상위 미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당시 1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배나 많은 국가들이 뜻을 함께함으로써 북한의 폭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결의안들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차단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결의안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사항이었던 캐치홀 조항이 의무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캐치홀은 안보리가 특정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WMD나 재래식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트럭이나 핵개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방호복 등도 통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육해공으로 완전히 봉쇄하는 내용도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으로부터 나오거나 들어가는 화물들 중에서 WMD 관련 물품 등 금지 물품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검색과 차단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에게 항공기나 선박을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북한에 항공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북한산 광물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산업 분야 하나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특정 분야별 제재, 소위 섹토럴 밴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중 대부분을 수입해온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쥐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이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WMD와 관련된 북한 단체의 자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도 90일 이내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 금융기관들은 중국 등지에 수십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결의안은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명시했는데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국제사회가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 3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3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평양의 WMD 프로그램 진전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며 자신은 북한이 그런 행동들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평양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은 북한이 이 위험한 프로그램을 버리고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한국과 미국 등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맞물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속성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면서 정권 붕괴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북한 정권이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은 한국도 미국도 다른 어떤 국가도 아닌 북한 정권 스스로의 결단이라는 점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준 주 유엔 대사가 3월 2일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어로 이제 그만하세요라면서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과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3월 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직후 발언권을 얻어 실시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주민들만 힘들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이 지금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을 지나가 버릴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강력한 결의는 북한이 비핵화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한국어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북한이 도발이 계속되면 나의 민족이자 우리의 민족인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또한 오 대사는 회의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을 0으로 미국의 주장을 100이라고 할 때 가운데인 50이 아니라 미국의 주장에 가까운 80에서 만난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입장이 바뀐 배경에 대해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조항이 북한 외화 벌이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며 북한이 그간 광물을 팔아서 획득한 외화를 과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을 환영하면서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미국 의회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3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본인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유엔 안보리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는 데 기여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도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는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법안과 더불어 북한의 위험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마침내 그간의 공허한 수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외교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즉각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국렬 이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당과 군의 주요 인사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등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3월 7일부터 2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지난 1993년 한미 연합팀 스피릿 훈련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이 훈련을 통해 항공모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를 잇따라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는 작전계획 5015를 최초로 적용하는 등 최강의 대북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 중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방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수 경제 부문인 제2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등 북한이 엄청난 국력 소모를 감내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군인들이 비전투 활동인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자급자족식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동계훈련이 종료된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출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군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데다 북한군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국가 전체의 연간 생산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군이 전투기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항공유를 소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기는 보통 한미 연합훈련 개시 초기 일주일 정도는 방어 대응을 위해 출동하는 흉내를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미 공군이 북한 영공에 근접 훈련을 해도 아예 출동조차 하지 못한다며 잦은 대응 출격 시 항공유 소모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주민 150만 명이 군복무를 자원했다고 선전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사악한 행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북한의 핵심 미사일 생산기지인 태성 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북한에서 이 대포동 미사일을 제작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태성 기계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평양 인근에 위치한 천리마군에 있는데 공장 주변에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2일 김정은 동지가 태성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공장 현대화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 기계공장을 돌아보니 우리 당 제7차 대회에 충정의 전투 기록장을 가지고 떳떳이 들어서리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투쟁하고 있는 공장 노동계급의 혁명열, 투쟁열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노동계급들과 함께라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성 기계공장은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사망하기 직전에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과 함께 시찰했던 곳입니다. 김정은은 이 공장과 김정일의 인연을 거론하면서 태성 기계공장을 세계적인 최첨단 기계 제작 기지로 만들자는 것이 당 중앙의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긴장된 정세에 맞게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각도 기관과 기업에 하달됐다며 2월 20일부터 청진 시내 모든 직장인들이 전투복인 노동저기대원 복장을 입고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중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걸까요?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군이 북한은 배은망덕하다면서 직접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중국과 북한 군부 간 끈끈한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군 현역 장군의 이런 공개적인 북한 정권 비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공군소장이자 유명 군사평론가인 차오량 중국 국방대학 교수가 홍콩 월간지 쯔징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오 소장은 중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어떠한 조건도 없이 북한에 대해 무상 원조를 제공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중국의 물건을 가져가고 식량을 받기만 하면서도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요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래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중국을 바꿀 수 없고 중국도 북한을 바꿀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오 소장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내부 단속용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한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강대국들에게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차오 소장은 북한 문제의 해법이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에 달려 있으며 중국의 역할은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계속 말썽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지난 1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가 최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전형적인 대미 인질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29일 북한에 억류된 대학생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는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어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즉각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외국인 억류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구금은커녕 체포 사유도 되지 않을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억류하고 있다면서 원비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는 1994년생, 이제가 20살을 넘긴 청년입니다. 사전에 기획된 북한 당국의 의도에 짜맞춰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울부짖는 어린 대학생 원비어의 모습을 보면서 애처롭다는 느낌과 함께 북한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역겹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첫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반 총장에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모든 유엔 인권회의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생생하게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의 성명을 발표한 베트 쿤더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도
3월 2일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자국민 보호에 실패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인권의 블랙홀인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행동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앞으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구속받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불공평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리 외무상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힘으로는 북한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탈북자들에게 북한의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날조하도록 하기 위해 $5,000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는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아전인수적인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4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베스트셀러 제목으로도 유명한 이 용어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극적인 순간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가열할 때 온도가 99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핵 문제의 끝장 결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독자적인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 역시 북한을 유례없이 강하게 옥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속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 온도가 1도 올라도 별일 있겠냐며 제재쯤이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스스로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숨통이 끊기는 티핑 포인트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끓기 시작하는 물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